2011년 10월 16일 날 시행했던 제3회 시험 문제. 다음 중 윈도우 7에서 파일을 삭제하였을 때 비슷한 문제가 여러 번 나오죠. 그렇죠? 자, 우리가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삭제. 이렇게 컴퓨터에 가서 여기 필요 없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삭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휴통이 가겠죠. 휴통이 가요. 쉬프트하고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사라지지. 없어지죠. 휴통이 안 가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상에 있는 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상에 있는 거는 내 게 아니라 남의 거죠? 그럼 삭제하면 남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지. 나한테는 안 오겠지. 세 번째도 아니고. 자, 네 번째가 문제예요. 네 번째.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할 경우에 휴통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보기는 이제 안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USB 메모리 여기다 하나 꽂아놨는데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떤 USB 메모리는 하드디스크로 인식하는 USB 메모리도 있어요. 외장하드는 여기 들어가요. 외장하드는 USB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식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인데도 하드디스크로 인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집에 있어요. USB 메모리가 하드디스크. 아니 USB 메모리인데 여기 USB 메모리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꽂으면 얘가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저장이 기록에 표시 되면은 얘는 휴통이 안 가요. 삭제하면. 근데 어떤 거는 꽂으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을 한다고 USB 메모리가.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삭제를 하면 휴통이 가요. 휴통이 간다고. 그러니까는 어떤 USB 메모리는 휴통이 가고 어떤 USB 메모리는 휴통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가 안 나온다고. 네 번째 보기가. USB 메모리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휴통이 간다 안 간다가 이제는 안 나온다고.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USB 메모리는 다 휴통이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로 인식하는 거는 휴통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도 해봤으니까. 제가 집에서 쓰고 있으니까. 자, 2번 연속적 소리 신호인 아날로그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날로그는 파형으로 움직이죠. 파형. 타단의 소리 있죠. 타단의 소리. 하는 거. 그 높낮이를 비교해 봤더니 되더라 이거. 이렇게. 그러면 그 높낮이를 딱 비교해 가지고 그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그래서 얘를 하면 그 소리를 잘라 가지고 그 부분을 디지털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는 기능을 샘플링 한다 그래. 샘플링. 샘플링. 답이 샘플링이에요.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연결해주기 위한 장비가 있는데 라우터, 리피터, 브릿지. 자, 그럼 패킷은 뭐냐? 자, 우리가 김밥 있죠. 김밥을 가져가야 되는데 김밥을 가져가려고 봤더니 김밥이 너무 길어. 내 도시락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 내 도시락은 조그매가지고. 그럼 김밥을 자르죠. 잘라서 나눠서 담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쪽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얘를 다시 붙이면 되잖아. 그럼 긴 것처럼 나오겠죠. 내가 여기에서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 전자우편의 양이 많다 보니까 양이 커서 통으로 못 지나가. 통신으로. 그럼 얘를 쪼개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에 가서 합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쪼개진 거를 우리는 패킷이라 그래. 패킷. 그러니까 패킷은 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죠. 이게 네트워크 장비는 아니잖아. 네트워크 장비는 아니다 이거지. 자, 4번 문제는 4번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왜? 윈도우 7에는 시작 단추 바로 가기 메뉴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아예 구조 자체가 없어요. 5번 CPU. CPU는 중앙연산 처리 장치라고 했는데 이때 컴퓨터가 이 CPU가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걸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때 1초당 몇백만 개를 계산하느냐 하고 체크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MIPS라고 부른다.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 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CPU 안에는 연산장치가 있고 제어장치가 있는데 그 연산장치 안에는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이런 게 들어있고 자, 네 번째 CISC는요. CISC 방식은 일반적인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을 해요. 그리고 고성능의 컴퓨터에 사용하는 방식은 RISC 방식을 씁니다. RISC. RISC도 PC에서 사용을 합니다. PC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컴퓨터, 우리 개인용 컴퓨터 있죠? 우리 강의실이나 가정에 있는 PC에는 CISC 방식을 사용하고 성능이 좋은 PC에는 서버들이라든지 이러한 CPU에서는 RISC 방식의 CPU를 채택해서 쓴다. 6번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디오 파일을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CD를 제작할 수가 있지만 비디오 파일을 편집하는 기능은 없어요. 비디오 파일을 편집하려면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무비 메이커. 자, 윈도우 7에서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쥐가 알아서 장치를 꽂으니까 장치가 연결됐네 하고 알아준다 이거야. 그걸 플러그 앤 플레이 꽂으면 작동된다 이런 얘기죠. 예. 세 번째 플러그 앤 플레이. 8번 정전이 되면 위험하죠. 정전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배터리라도 있으면 배터리가 작동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게 UPS다 하는 거죠.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AVR은 뭐예요? 자동 전압 조절기. AVR은 자동 전압 조절 장치. 책에 있어요. CVCF는 정전압 정주파 장치라 그래요. 정전압 정주파 장치. 뭐냐면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전기가 220V라고 되어 있지만 220V가 아니라 60V에서 250V 안에서 사용돼요. 일반적으로. 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가 220V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210V가 될 수도 있고 222V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25V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V짜리를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220V 꽂는 데다가 터지죠. 100V를 꽂으면 100V 전기를 꽂으면 강한 전류가 들어왔으니까 전압이 들어왔으니까 고장이 나요. 그러면 100V짜리 꽂는 데다 일본은 100V 쓴다며요. 거기다가 220 코드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도 안 되겠지. 전류가 약하니까는. 근데 꽂을 수가 없는 게 안 맞죠, 모양새가. 예, 모양새를 뭐 맞춰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 그 아답터 같은 걸 보시면 60V에서 250V까지 사용합니다라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본에 가서 써도 작동이 되고 앞에 코드만 아답터만 껴주면 되겠죠. 그렇죠? 젠더만. 그렇게 해주는 건데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본체만큼은 220V를 써야 돼요.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모니터도 아답터를 꽂아서 쓰는 거는 아답터에서 바꿔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뭉치 코드 꽂는 거는 반드시 220 전용으로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답터를 보면은 아답터가 이렇게 전압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으면 예를 들어 12V를 쓴다, 뭐 20V를 쓴다 그러면 들어오는 전기가
60V도 돌아가고 100V를 꽂아도 돌아가고 220V 꽂아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아답터를 통해서. 근데 아답터를 통하지 않고도 어떤 제품들은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100V에 꽂아도 선풍기가 돌고 220V에 꽂아도 선풍기가 돌아요. 근데 본체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본체는 작동이 안 돼요. 본체는 얘가 있어야 돼. AVR을 꽂아줘야 돼. 그래서 AVR.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강의실 뒤편에도 AVR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싸요. AVR 같은 거는. 자, 스피커 설정 9번에 스피커 설정을 누르는데 시작, 제어판, 사운드. 근데 우리 보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이게 소리라고 되어 있죠?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라는 말로 아니고 지금은 제어판에 가면은 소리라는 게 있어. 소리. 여기 소리. 옛날에는 사운드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소리. 당연히 스피커 설정을 변경하는 거니까는 소리라는 곳으로 들어가야지. 애꿎은 속도나 언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리고 내게 필요한 옵션은 이제 옛날 표현 방법이고요. 윈도우 7에서는 접근성 센터라고 했죠. 접근성 센터는 무슨 기능이에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자, 파티션. 한글 윈도우 7은 해당 하드디스크 속성창에서 파티션 작업을 선택할 수 있다. 없어요. 파티션 작업은요,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디스크 관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틀렸다. 11번.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유튜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 들어가면 인터넷상에 있는 동영상을 쭉 보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면서 작동이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스트리밍 기법으로 비유해요. 스트리밍 기법. 과거에는 스트리밍 기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걔를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돼. 저장을 다 하고 나면 걔를 재생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운로드 받아놨으니까 다음에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스트리밍 기법을 하면은 얘가 다운로드가 되면서 재생이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또 사라져요, 알아서. 편리하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쓰는 거죠. 자, 레지스터는 뭐라 그랬죠? 레지스터? 레지스트리 말고, 레지스트리는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게 레지스트리라고 그랬고요. 레지스터는 임시기억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뭐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는 뭐냐면 CPU 내에 있는 저장 공간인데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그게 연산 장치에도 들어갈 수 있고 제어 장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주기억 장치보다 빠르죠. CPU 내에 있는 거니까 빠르지.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습니다. 이건 작아요. 저장 장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저장 공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속도는 어때요? 당연히 제일 빠르지, 레지스터가. 근데 속도가 느리다고 했으니까 주기억 장치보다 틀린 말이다 이거죠. 자, 바이러스 안에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은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남을 파괴하는 기능이 있겠죠. 치료 기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아니지. 쥐가 바이러스인데 지가 치료해? 그럼 감기 바이러스 감염되면은 지가 알아서 치료해주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옳지 않은 거다. 그 다음에 14번. 원격 데스크탑 연결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원격 데스크탑에서 실행한 음악은 내 로컬 컴퓨터에서도 들을 수 있다. 없다라고 돼 있죠? 있다.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건 뭐예요? 남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죠. 원격이니까. 홍길동의 컴퓨터가 있는데 홍길동의 컴퓨터를 내가 봐주는 거야.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 컴퓨터 좀 봐주세요 하고 AS 서비스 요청하면 서비스가 내 컴퓨터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대편에 있는 컴퓨터를
노래가 들어있네. 노래가. 그 노래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그 노래를 내가 들을 수 있다고. 내 컴퓨터에서. 15번 등록 정보에 관한 대화 상자다.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인 설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윈도우 7에서는. 윈도우 7의 개인 설정에서는 자, 중요한 거 있어요. 바탕화면 바꾸는 거 있었죠. 해상도 바꾸는 거 있었죠. 테마 바꾸는 거 있었죠. 화면 보호기 바꾸는 거 있었죠. 그런데 윈도우 7부터 윈도우 XP, 윈도우 7에는 화면 보호기가 있기는 있지만 암호 설정하는 기능이 빠졌어요. 윈도우 98까지는 화면 보호기에다 암호를 내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는데 윈도우 XP나 윈도우 7에 가서는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로그인 할 때 어떻게 해요? 로그인. 우리 컴퓨터 딱 켜면 중부라는 계정으로 자동으로 로그인 되죠. 내가 화면에 있는 거 클릭해가지고 중부를 선택하고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클릭하고 들어올 때 암호를 걸어 놓을 수 있죠.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바꿀 때 뭐 암호를 거는 것도 있고 뭐 그 패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암호를 설정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우리 윈도우에는 암호 설정하는 기능이 없어졌고요. 어떻게 하면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느냐? 컴퓨터를 켜가지고 로그인 할 때 중부라는 이름으로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때 패스워드를 물어보면은 화면 보기도 자동으로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어판에 가서 사용자 계정이라고 있잖아요. 사용자 계정. 이 사용자 계정에 암호를 만들면 화면 보기에도 암호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에 사용자 계정에 암호가 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화면 보기도 암호가 없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구조가. 애들이 들어가니까 그걸 해놨더라고요. 예, 아무나 못 들어오게 컴퓨터를 켜도 못 들어오게 해놨죠. 그럼 패스워드를 맞춰야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화면 보기에도 패스워드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정리를 하죠. 맞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보세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면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흩어져 있는 자리를 한 대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 속도가 빨라지겠죠. 공간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가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조각 모음을 실행을 하면은 실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 한 대 모아놨으니까. 흩어져 있지 않고 한 대 모아놨으니까. 예.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으로 옳지 않은 거. 언어 번역에는 어셈블러,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세 가지가 있고, 여러분 곰플레이어 이런 거 있죠. 곰플레이어 동영상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라 그래요. 그런 걸 통틀어서 뭐 R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R집도 있고 V3도 있고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유틸리티라고 부른다. 예. IPv6은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콜론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 그 말이 틀렸네요. 18번에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다 하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 페리티 비트는 뭐냐면요, 페리티 비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1바이트가 8비트잖아요. 그럼 A냐 B냐 1이냐 3이냐 글자를 보내는데 저쪽에 받아보는 사람이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검사할 때 사용하는 비트예요. 검출용 비트입니다. 예. 그래서 한 비트를 쓰는 거, 한 비트. 짝수식을 쓸 건지 홀수식을 쓸 건지를 묻는 거예요. 에러가 발생한 비트가 아니라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트예요. 1비트. 그러니까 첫 번째가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자, 전자우편. 전자우편은 뭡니까? 인터넷에 접속된 사람끼리 주고받는 건 아니죠.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번에 인터넷 접속된 사용자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서비스라고 말하는 거는 틀린 건 아니죠. 반드시 인터넷상에 접속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죠. 두 번째,
메일을 주고받을 때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는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낼 때는 뭐라고요? SMTP.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POP. 편지를 내가 보낼 때는 우편배달부가 내 편지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비스가 그런 게 SMTP고요. 또 나한테 오는 편지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수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POP를 쓴다. POP. 그리고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거를 사용할 때는 MIME를 쓴다. 네 번째 보기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보기는 하나 더 부연 설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낼 때는 SMTP, 받을 때는 POP. 그거를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스프레드시트 일반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